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상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참 엑셀이 밉습니다. 리크루팅 끝나고 이제 OT 끝나서 좀 쉬나 했더니 바로 이제 또 발표까지 해버리는 와이쿠가 참 알찬 학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논문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논문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게 이번 방학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뭔 논문을 찾아야 될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뭐 세미나가 그렇듯이 이제 수식 많이 들어간 논문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나만 아는 씹덕 같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절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 DSBA라는 상경공 쪽 연구실의 랩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 그쪽에서 되게 LLM 관련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재우 교수님 랩 인턴을 이번 방학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른 랩실 논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 웃기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여담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elf-Instruct: Aligning Language Models with Self-Generated Instructions 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LLM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요새 LLM이 워낙에 잘하죠. 너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쿠 들어와서 NLP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느꼈던 점이, 야, 그거 다 챗 GPT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챗 GPT API 키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사실 이 챗 GPT라는 거는 우리가 API를만 쓸 수 있지, 우리가 그걸 뭐 파인 튜닝 한다던가 더군다나 트레이닝조차 할 수가 없죠. 리서치에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덩치 큰 모델들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할 수 없지만 내 연구를 잡아먹는 무언가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 LLM들을 좀 더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좀 더 경량화 해가지고 거대 기업, IT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소규모 연구실에서도 이 LLM 챗 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진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랭귀지 모델들을 활용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자 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됐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집중하고 있는 태스크는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GPT-3와 같은 거대 랭귀지 모델들의 제로샷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방법인데요. 우리가 LLM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근데 그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자라는 방법에서 제안된 건데, 이제 제로샷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와 유사하지 않는 프롬프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능 하락이 발생했다는 그런 가정을 해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데이터에서 내가 제로샷으로 넣어주고자 하는 태스크가 그 프리트레인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태스크를 처음 보는데 하면서 LM이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Models aren't aligned with their users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취지는 인간의 지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모델을 좀 파인 튜닝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조는 우리가 자연어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해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 타겟을 생성을 하도록 LM을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뭐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고 해가지고 뭐 get a cool sleep on summer days, 뭐 여름날에 시원하게 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라는 뭐 태스크를 주고, 뭐 이 옵션 중에서 골라봐라 뭐 이런 태스크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트랜스레이션, 우리가 아는 해석 같은 걸 시켜본다던가, 아니면 감정 분석, core reference resolution이라는 뭐 이런 태스크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프리트레인 파인 튠 형식으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인스트럭션 태스크를 다 넣어주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해봐라 라는 식으로 약간 맛보기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의 형식을 갖춰서 프롬프팅을 한 다음에 그걸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언신 태스크, 우리가 처음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모델이 인퍼런스를 잘 하게 된다 라는 게 이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스트럭트 GPT, 그 챗GPT에 사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한 방법론을 사용을 한 걸로 알아요.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결국에 이 인스트럭션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시원한 여름에 시원하게 자는 법을 만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태스크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 결국에 다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코스트가 크죠. 비용도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유명한 NLP 태스크들 위주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를 인스트럭트 GPT에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활용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데이터셋을 공개를 안 했죠. 오픈 AI 이름 달고 클로즈드 데이터셋을 실현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 LLM을 이용을 해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에서 사용한 어떤 수식 전혀 없고요. 단 하나 사용했습니다. GPT-3 API만을 사용을 해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비용 나오는 걸 처음 봤는데 약 20만원 썼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3 API를 이용해서 52,000개의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명세를 또 82,000개를 또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개념을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 개념이 있고 그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할 뭔가 태스크에 대한 명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given an address and city, come up with the zip code. 뭐 주소와 도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저 뭐라 그러죠? 우편번호라 그러나요? 뭐 그거를 생성을 해봐라 라는 태스크에 대한 명세가 이제 인스트럭션인 거고요. 그럼 인풋과 아웃풋은 그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실제 데이터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어드레스랑 시티에 대한 예시가 인풋이 되는 거고, 아웃풋은 우리가 생성해야 될 집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은 그 태스크 자체, 인스턴스는 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GPT-3 API를 이용해서 생성한 뭐 태스크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 고양이의 관점에서 편지를 써봐라 라는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인스턴스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인풋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편지를 써봐라가 태스크인데 그럼 편지를 써봐라에 대한 인풋은 없고 그냥 편지 내용만 아웃풋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인스트럭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세 번째 인스턴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 필터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별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태스크 그 자체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성할 때 태스크 풀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태스크 풀은 다양한 종류, 우리가 생성했던 것, 그런 종류의 태스크가 담긴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태스크 풀 안에는 한 개의 인스트럭션과 인스턴스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스크 풀을 두고 처음에는 사람이 생성한 175개의 태스크로 시작을 했다가 모델이 태스크를 점점 더 생성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태스크 풀에 그 생성한 태스크를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태스크 풀을 반복적으로 늘려가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태스크 풀에서 총 8개의 태스크를 추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8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6개는 사람이 생성한 태스크고 2개는 모델이 이전에 생성했던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성한 태스크는 그 모델에 넣을 때 좀 안정적인 아웃풋을 기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성한 태스크를 넣고, 2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모델이 생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모델이 생성한 태스크를 2개를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 예시인데 그냥 이 프롬프트 그대로 GPT-3 API에 넣어서 GPT-3 API가 받아온 결과를 그냥 태스크 풀에다가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태스크 1, 2, 3, 4, 5, 6, 8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인스트럭션을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생성된 태스크가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후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별하는 작업도 뭐 따로 클래시파이어를 단 게 아니라 그냥 GPT API로 썼어요. GPT API한테 이 문제가 분류 문제냐 아니냐 물어본 거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론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태스크를 주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예시를 프롬프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 판별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 문제가 분류인지 아닌지 판별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만들었으니까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은 역시나 GPT-3 API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트럭션만 있지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인스턴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생성한 태스크 말고 다른 기존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 기존 태스크에 대한 인스턴스 정보들을 같이 프롬프팅 해가지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다른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태스크 테스트 해가지고 which exercises are best for reducing belly fat at home, 뭐 살 빼려면 어떤 운동이 좋냐, 뭐 이런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실제 아웃풋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태스크에 대한 어떤 폼 같은 거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네가 만든 인스트럭션에 대한 인스턴스도 네가 생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프롬프트 할 때 그 넣어주는 순서가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 이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레이블에 편향된 인스턴스만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감정 분석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하면 포지티브에 대한 인스턴스만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팅 순서를 인풋보다 아웃풋을 먼저 넣는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태스크 주고 여기 인풋이 센텐스인데 센텐스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레이블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주는 식으로 프롬프팅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딱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스트럭션과 인스턴스 모두 제너레이션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필터링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한 태스크랑 똑같은 태스크 생성하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존 태스크와 유사도를 판별을 해가지고 유사도가 낮은 경우에만 풀에 추가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생성한 태스크가 만약에 뭐 이미지나 픽처, 그래프 같이 랭귀지 모델이 처리할 수 없는 태스크는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또 뭐 부적절한 생성 결과도 휴리스틱하게 제외를 했다고 해요. 뭐 인스트럭션이 너무 길다던가 아니면 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자랑을 논문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냈다. GPT-3 API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식으로 여기 써놨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생성한 태스크에 대한 어떤 동사와 명사를 몇 개 요약을 해서 써놓은 건데, 뭐 에세이를 써봐라 이런 태스크를 생성을 했다가, 뭐 단어를 찾아봐라 이런 태스크를 생성을 했다가, 되게 다양한 태스크를 생성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의심스러웠던 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인간이 평가를 한 지표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인스트럭션에 대한 인풋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 비율이 79%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인스트럭션과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표는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그러니까 이 GPT-3를 이용해서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집의 절반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제였던 거죠. 예시를 보여주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생성한 예시라고 나오는데, 인스트럭션이 집이 불에 타고 있어 도망가 라는 게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뭐 아웃풋은 이제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들어라 그리고 뭐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라. 근데 이런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어서 품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해서 조금 되게 신기했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결과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언씬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강화학습,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에다가 인스트럭스 GPT는 강화학습까지 써가지고 굉장히 좀 더 공을 들인 튜닝을 한 건데, 그거에 버금가는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인스트럭스 GPT보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 정도, 한 39.9, 40.8에서 39.9 정도의 성능을 달성을 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슈퍼 NI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생성한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셋인데, 이걸로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기계가 GPT-3 API로 생성한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습을 시킨 경우에도 성능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 쓴 데이터셋에 더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도 이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걸 인간의 도움 없이 그냥 단돈 20만원에 GPT-3 API를 활용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가능하다, 챗 GPT를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실험 결과고요. 이것도 이제 뭐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 뭔가 새로 만든 좀 창의적인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도 인스트럭터 GPT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비슷하죠, 둘이 비율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한 모델이 바로 알파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지상이가 한창 또 프로젝트 할 때 자기가 뭐 코 알파카에 빠져가지고 이걸 반드시 써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나오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파카라는 모델은 우리가 메타가 출시한 라마라는 모델이 있죠. 이 라마라는 모델은 GPT-3랑 좀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데 이제 모델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여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출시한 그런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하도록, 인간의 지시를 잘 알아듣도록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 바로 알파카예요. 근데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설명한 셀프 인스트럭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카 모델 출시할 때 나왔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단돈 $600로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셀프 인스트럭션을 드리는 비용하고 저 라마 학습시키는데 드리는 비용하고 그 GPU 쓰는데 드는 비용하고 한 70만원 정도로 GPT-3의 버금가는 성능을 가진 모델을 출시를 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알파카의 출시 이후로 되게 여러가지 좀 경량화된 랭귀지 모델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 돌리라던가 비쿠나 레드 파자마, 뭐 스테이블 LM, 뭐 이런 LM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알파카의 출시 이후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좀 밝혀지면서 LLM 연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 이제 김준경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우리가 이 알파카가 챗 GPT의 어깨에 올라타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20만원짜리 GPT API로 GPT를 따라가도록 만든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뭔가 연구에 교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